삼권 분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전에도 세워진 적이 있었죠. 미주 임시정부, 아까 말씀드린 1910년에 대한인국민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상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4월 11일 날, 그래서 올해 4월 11일에는 그 굉장히 큰 기념식을 합니다. 이 기념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때 그 기념식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29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임시의정원을 만들자. 정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 임시정부를 만들 거냐, 정부를 만듭시다 라고 해서 결국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밤에 10개 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게 되고 반포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사실 이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이 1920년대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나오기 수년 전에 민주공화제라는 말을, 민주화 공화제를 처음으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령을 보면 대한민국 인민은 빈부, 남녀, 그런 격차 모든 것을 다 없앤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나오네요.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그리고 3조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주소 이전과 신체 소유의 자유를, 그래서 뭐냐면 3조에서는 일체 평등을, 그리고 4조에서는 일체 자유를, 그리고 그것은 민주공화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헌법에 사용한 건 1920년대 이후인데 유럽의 경우도 빨라야 체코의 헌법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25년 헌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빨랐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이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강조되고 81년에 계승되었다.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이에요. 연호를 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1년이 1919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 3년이니까 1921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임시정부의 처음 청사가 하바로 청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가 꽂혀있죠. 네, 태극기가 여기에 이렇게 꽂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3.1운동이 처음에는 비폭력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학살을 하니까 우리도 뭐냐면은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희 국무총리가 임시정부를 할 때가 언제냐면 1919년 말에서 20년대 초 광복전쟁이다. 이걸 표방을 합니다. 1920년대에는 지금이 바로 전쟁을 일으킬 시기요. 독립전쟁을 위한 군대를 양성하고 조직에 참여하라. 독립전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1호입니다. 1호. 국무원 포고 1호. 1920년 국무원 포고 1호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노백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그런 쪽을 맡아가지고 나 공군을 맡겠어 라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비행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 보면 임시정부의 비행학교예요. 비행학교에서 처음에 6명을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대한 어떤 공군력을 앞세운 독립전쟁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1920년 3월이죠. 그러니까 20년 1월에 독립전쟁을 포고를 하고 나서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굉장히 많은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독지가들이 이렇게 투여를 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다 투여를 하고 해가지고 비행학교를 창설을 하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격증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성, 권기혁 선생 같은 여성 비행사도 나오게 됩니다. 이분도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공부를 하여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 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실현이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아까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그런 군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임시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임시정부.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이제 한 무장 항일 독립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에서 했던
봉오동 전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 전부 임시정부에 소속되었던 서로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이 싸웠던 그런 어떤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요. 거기에 홍범도 장군이 주역이었다. 1990년대까지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봉오동은 홍범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 전부 다 이렇게 줄을 잃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이제 나중에 러시아로 해서 이제 뭐냐면 강제 이주를 1937년에 당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묘가 어디에 있냐면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지금 묘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정말 카자흐스탄에서도 뭐 수도에서도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골짜기에 가보면 홍범도 장군의 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강제 이주를 당해서 어떤 연극을 하는 극장의 문지기로서 마지막 1943년에 마지막 생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념적으로 러시아 공산당 이런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광복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침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이념 때문에 홍범도 장군도 빛을 1990년대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 이런 최운산, 최치용, 최씨 삼형제 형제 이런 분들이 봉오동 전투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최근에야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 관해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고 기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100주년이 돼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산리에서 대패라고 일본군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입니다.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18만 명이 되는 그 고려인들, 우리와 같은 그 조선인들이 전부 다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주를 당해 가는 그 와중에 또 2만 명 이상이 기차에서 떨어져 죽고 배고파 죽고 이렇게 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1992년인가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너희들 각자 살 길을 가라, 고려인들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스탄 국가에 머물기도 하고 국내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 안산에, 인천에, 부산에, 서울의 동대문 근처에, 그리고 광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난한 동네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아직 동포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 고려인 사회에서도 이번 3.17 연해주 독립운동이 바로 고려인들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지금 어디에다가 할지 모르지만 경기도 안산에 가장 고려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세워서 고려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자. 그분들 이제 무명으로 다 돌아가신 분들, 이때도 보면 뭐 몇 명, 수백 명을 먼저 죽여요. 인사가 된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18만 명을 강제 이주를 이렇게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스탄 국가들의 50만 명 정도가 살고 국내에 또 이렇게 한 8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질까요? 네.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키웠습니다. 광복군을 키워서 실제로 본토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여되면서 다 취소가 돼요. 복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김구 선생이 한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전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휩쓸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신 거죠. 그러면서 분단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아픈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보면 1920년대 이후에는
테러라도 해야 되겠다. 김구선생 백범일지 나오거든요. 테러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그래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나석조 선생의 그분도 이제 그 임시정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척식회사에 투척한 게 26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1930년대 들어가면서 뭐냐면은 뭐였죠? 누구였죠? 일왕을 추척한 사람이 누구죠? 예, 이봉창. 이봉창 열사의 그 추척이 없었다면 사실 윤봉길 열사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서 거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김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초에 찾아가서 바로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그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4월 후에 홍보공원에서 한 의거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냐면 중국에 폭탄 제조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 폭탄을 잘못 만들어서 그때 이왕을 갖다가 이렇게 폭발시키는데 그게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실험을 엄청나게 해서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폭탄이 되니까 완벽하게 홍보공원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윤봉길 요사가 상해에 이제 일본군이 진주를 해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 상태인데 그때 거기 홍보공원에서 그 대장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폭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장제스가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임시정부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를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시영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윤봉길 하나가 나와가지고 임시정부를 살렸다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이래로 임시정부는 장제스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광복을 이렇게 계속 가열차게 준비를 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단체이고 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의식은 종교를 떠나서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단군 대황조라고 하는 시를 갖다가 찬송 작사를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우리 민족을 알아야 그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대종교라든지 단군을 내세웠고, 아까 배달촌이라든지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광명의 민족이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민족주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임시정부에는 환국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임시정부가 1930년대 40년대로 가면요, 환국 이래로 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를 환국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1942년 3.1절의 선언문을 보면 환국 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국맥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끊어진 적이 없는 국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국에서부터 배달의 민족, 배달로, 그리고 단군조선, 이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거든요. 그 역사관을 통해서 1911년에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그래서 그 환단곡이 이렇게 공부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환단곡이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1920년 8월에 개연수 선생이 그때 돌아가시잖아요. 개연수 선생이 그때가 뭐냐면 일본이 대학살을 자행하던 때예요. 청산리 대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악이 받쳐서 경신참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간인을 학살하던 시기입니다. 다 죽여라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개연수 선생도 발각되고 삼천번의 역사서도 불태워지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환단곡이 몇 번이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해방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바른 역사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역사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광복군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광복군이 지금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일본이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그때 뭐 했냐면 독도를 강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2005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확고하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역사에 넣기 시작하고, 국방 백서에, 외교부 문서에 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7, 8년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타케시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차관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장관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강화를 해나갈 거거든요. 100주년이 될 때 그걸 강화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광복을 이 100주년의 독립운동가의 어떤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역사 광복군으로서 같이 함께 대한사람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분 정도 해서 마무리 할 건데요. 한 2가지 정도 남아있거든요. 마무리 뭐 단체 사진도 찍을 거고. 우리 그 대한사람 회원님, 신현 회원님 이거 띄어서 단체 사진 찍을 수 있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저기 나가시지 마시고요. 아직 남아있으나 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안산 안산 오시고 고려인 후원 협회에 우리 요즘에 국장님인지 이사장님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 고려인 사회에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대표이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소개 잠깐 하고 이렇게. 조용히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문화센터 센터장이고요. 고려인 지원 활동을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법 인노부의 사무처장 김영숙입니다. 국내 고려인들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박찬하 의장님이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연해주 한국운동사를 떼고 우리 독립운동사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봤듯이 우리 의병들이 저 만주로도 또 연해주로도 가잖아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고려인들이고 또 우리 중국 제중동포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법적인 지위는 우리가 동포라고 하지만 외국인 이중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가장 답답한 것이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사가 강의가 있고 이래서 너무 반갑게 부천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 1년 전에만 해도 부천 시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랑마을에서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기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옛날에 역사 광복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나오신 김에 그 고려인들의 역사를 그럼 정리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 우리 대한사람 회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비회원님도 계시지만 강의를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사한 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남는다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 특히나 또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또 고려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얘기도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려인분들이 언어가 안 돼요. 러시아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강제 이주되고 이래서 사실 우리 이번에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의 목적도 고려인들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시고 또 고려인들조차도 본인들의 역사 또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 몰라서 이런 기회가 많이 닿는다면 이게 사실은 캠페인이고 비를 크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슴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이제 기회가 닿으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좋으니까 우리 고려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제 저희가 30분까지 시간이 대화를 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4월 11일이 임시정부 기념이라고 이제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4월 13일 날 했었어요. 4월 14일 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제 본업 보증에 의해서 올해부터 4월 11일을 된 건데 아마 달력을 보시면 4월 14일로 된 달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달력으로 좀 틀려요. 4월 11일을 원회부터 할 거고 그전에는 이 임정의 자료가 없었고 그 외국에 공개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자,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역사 복원을 해서 4월 11일 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 딱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집단을 모시고 우리 대한사랑 활동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부천의 이현우 지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실을 100명 정도 참석하는 공간을 빌려놓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눈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천둥 번개에 깜짝 놀라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그 독립운동사 이렇게 쭉 강의를 저도 함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송두리째 없앴나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면 이렇게 섬뜩할 정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고아원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나도 큰 방황을 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뿌리가 없어졌을 때 그런 방황을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 전체의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 큰 영향은 뭐냐면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의식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유전자를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지금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게,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역사가 송두리째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사랑에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찾는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 요 노란색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한 역사 광복 해가지고 한번 빼보시겠어요? 네, 가지고 계시면. 요게 이제 지난 2월 19일 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한사랑에서 역사왕복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줄에 그 맨 밑에 사진이 있죠. 예, 사진 속에 요 사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찍혀 있는데, 그날 약 2,000명 가까운 1,700명 넘는 인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 절반 정도 지금 찍혀 있는 사진인데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 한 장을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대한사랑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딱 펴시면 오른쪽에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뿌리 역사와 원형문화 정신을 되찾고 한민 역사의 국통면을 바로 세워서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 문화운동 단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대한사랑이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대학교를 설립하는 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역사는 그 식민지 그때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단사,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기득권, 그거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교, 대학원을 세우는 건데, 그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 역사를, 오늘은 이제 독립운동사를 했지만, 뿌리 역사인 이제 고대사, 그리고 근대사, 우리 잃어버린 역사의 두 눈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강좌를 각 지역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 강북군이라고 아까 강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역사에 이렇게 관심 있고 우리 역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대한역사 광복군으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00만 명 그런 단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천도 원래 이제 경기 지구에 속해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부천 지부로 이제 독립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대한사람 전체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하면서 이쪽 부천 지역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부천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이 되면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우리 역사를 찾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군이 함께 되셔가지고 꼭 우리 역사를, 우리 문화를 되찾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천둥 번개가 쳐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역사 광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부천 지부에서 매달 이렇게 정기적인 강연을 하려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했었고 2월달에 이제 큰 행사가 있었고 3월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주위에 동료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꼭 우리 역사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